자, 그럼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케 머크 한슨 님이 좌장님을 맡아주실 겁니다. UN 에스캅에서 경제 통계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UN 에스캅의 통계의 처장으로 계십니다. 한센 님은 지속 가능 개발을 아태 지역에서 진전시키는 역할을 지난 20년 동안 맡아 오셨습니다. 특히 에너지 평가 그리고 통계 분야에 주력하셨고요. 많은 그런 토론을 주최를 해 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에스캅 통계위원회에 또 간사를 맡으신 바 있고요. 재난 관련된 그런 통계 기관 간 전문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국 쪽은 아침 시간일 것이고 저희 에스캅 라운드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공식 통계 국제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좌장을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공식 통계의 역할 그리고 위기의 경감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의 위기를 통해서 배운 경험을 공유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는 뭔가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추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국가통계기관에서 중요한 레슨은 무엇이고 또 글로벌 기관들 통계 그리고 데이터 개발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관들을 위한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메시지나 교훈이나 혹은 어떤 제언들은 결국에는 우리 어떤 비즈니스의 지속성 그리고 데이터의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위기가 닥쳐와도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세션의 주제고요. 이런 글로벌 팬데믹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제가 지금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도 팬데믹이 이제까지 최고 수준의 그런 위세를 떨치고 있고요. 따라서 완전히 과거로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1년 반 정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상황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팬데믹 종식까지요. 준비라는 그런 이슈는 제가 보기엔 정말로 핵심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최근에 일어났던 또 다른 이벤트를 열거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은 규모도 다르고 다 형태도 다릅니다. 또한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이를 충족시켜서 정책 입안가들을 돕고 가장 최상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 재난이 닥쳤을 때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번 다 중지를 모아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좋은 연습이 되고 더 나아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좋은 연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패널분들 이미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또 다른 세션에서 이미 발표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분들을 이름과 그냥 직책으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안 다니엘 오비에다 아랑고님이 참석하셨는데요. 네, 콜롬비아 통계청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디렉터 제너럴로 계시고요. 아시겠지만 콜롬비아 통계청은
다네라는 그런 약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또한 후안님의 배경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올란도 포캄포님이 계신데요. UN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의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 동료와도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UN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영하고요. 제나 슬로틴님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정책 분야 시니어 디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또 프란체스카 페루치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엔 통계처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계십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 패널 분들 보면 경험도 많으시고 국가, 지역, 또 글로벌 차원의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다양하면서도 그런 훌륭한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1시간 정도, 60분, 7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자, 패널 분들께 제가 4차례 정도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패널 분들이 질문에 대한 청중들의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활발하게 참여를 해 주십시오. 질문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문을 해 주셔야지 이 패널 분들도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모든 그런 패널 분들께 골고루 질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우리 4분의 패널 분들께 질문을 던질 건데요. 첫 번째로는 워밍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한번 워밍업 시간으로 제가 시간 관리를 좌장이니까 잘 해야 할 텐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패널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2분 정도 각각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2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신 거, 파데믹 기간 도중에 시일성 있는 데이터, 혁신을 통한 우리의 비즈니스의 지속성의 유지,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2가지 가장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혁신의 사례가 팬데믹에서 많은 혁신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혁신 중에서 정말로 이건 중요하다.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2가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후안 다니엘님, 그 다음으로는 지엔나, 프란체스카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후안님 시작해 주시고요. 2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레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주 막중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제가 정말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량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제 통계 사회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력이라던가 혹은 대응성, 이것을 국가 통계 시스템을 이끄는 저희들도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자산입니다. 역량 구축의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혁신의 어떤 랩으로서, 혁신 연구소로서, 또 혁신의 플랫폼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이런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시각과 관련된 것인데요. 전향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국가통계청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스튜어드십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는 해왔던 주제지만 어떤 그 목적 부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이슈인데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가통계청은 데이터 스튜어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그런 역량을 구축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런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점증하고 있는 데이터 수요에 맞춰서 우리 데이터 생태계에서 스튜어드라는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저는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국제통계 커뮤니티에서 이런 중요한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안 다니엘님. 정말 2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저희의 라운드 테이블을 잘 끊어주셨는데요. 이 역량 수립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미래의 데이터 스튜어드십 역할을 하려면은요, 그 통계 기관들이 역량 수립을 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 올란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잘 지키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올란도님.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저희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안 지역을 보면은요. 각 지역별 예측과 모니터링을 수립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나 느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특별 기관들과 유관 부처들 그리고 통계 기관들 사이에 조율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저희 에클락을 보게 되면은 유엔과 같이 그리고 월드뱅크와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혁신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조율을 해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이 웨비나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연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저희의 그 관심사를 조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웨비나와 같은 신기술들 그리고 다른 혁신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전화조사, 웹조사가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가구 조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CPI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신기술과 더불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또 배웠던 것은요. 저희가 웨비나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요. 이 좋은 툴 덕분에 앞으로도 저희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란도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도 다 동의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권역위원회로서 저희도 비슷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연결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나 활용도 훨씬 더 진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전통적인 통계 체계에서 발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올란도님. To Gianna. Gianna, you have the floor. Thanks, VK.
I want to reflect on a little bit of what I heard in session 5A, which I was 제가 yesterday. 들은 것이 Um, 어제도 제가 my 좌장을 first 사실 to 맡았었는데요. share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is 말씀은 around how Anir Chowdhury from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바로 started something called 방글라데시 um, 정부에서 which uses 하고 있는 technology 활동이 to promote 있습니다. development, for 이것은 sharing 개발을 how 도모할 수 this 있는 dramatically 기술입니다. expanded the horizon of possibility 우리가 and is an 가능성의 immense 시야가 정말 time of innovation and 폭넓어졌습니다. creativity 그만큼 to 혁신과 save 창의성의 jobs. 폭이 And he was 넓어진 것이죠. describing how they really 보시면 had in 정말로 Bangladesh no 방글라데시와 같은 statistics to 경우는 rely on. When they 그런 started, the effort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to 있습니다. track 따라서 illness, hospitalizations, 질환이나 혹은 여러 가지 the 면에서 many different 중요하고요. ways in which they 제가 말씀드리고 pulled 싶은 data from a 것은 whole range of 전체 sources. 그런 데이터에 대한 자료원은 정말로 다양하다는 From 것이죠. mortality, from keeping 사망률에서 records up and running, and they 시작해서 were just working 계속해서 across 데이터가 so many 제공되고 institutions 있고요. and agencies, 정말로 많은 at very local 기관에서 levels. 정말로 로컬한 차원의 And 데이터를 만들고 they 제공하고 really 있습니다. tapped into 근데 창의력의 발휘에 대해서 imagine 말씀을 what 드렸는데요. would be a data source we would 무엇이 how could we 데이터 do 자료원이 this 될까요? 이 integration? 데이터 Even 자료원을 before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got to those 결국에는 visualization, 그런 비주얼화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까지, 플랫폼에 about how 올리기까지 incredibly valuable those were. So what 이와 I 같은 really 창의력과 think 그리고 was 혁신은 just 정말 큰 to 가치를 갖고 expand that 있습니다. horizon of 따라서 저는 가능성의 시야를 넓게 some of 보고 our own 생각을 해야 work, my 됩니다. second reflection 두 is of 번째로 our own work in the 제가 Global Partnership for 보기에 중요한 Sustainable 것은 Development data. 지속가능 개발 And that's 데이터를 위한 the 글로벌 spirit of 파트너십에서는 collaboration and 바로 partnership, 협업의 정신, 또 which is 파트너십의 fairly 정신을 typical in 강조하고 crisis, right? 싶습니다. Equal bank, 위기에는 다 we 그렇죠. really saw it in the data community. 우리 And 데이터 in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정신은 중요합니다. so 여러 주체들이 it's 함께 not 활동을 just to 하고 있다 say 보니까요. no, but 여기에선 say 지금은 노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a 어떻게 near 해야 될까 story 생각을 해봐야 again. 됩니다. He was basically on a WhatsApp group with 저희 4 telcos. 네 개의 통신사와 함께 또 규제 당국과 함께 저희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런 모빌리티를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큐리티 원룸 상황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용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기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의 문화를 말씀해 주셨죠. 즉 새로운 기회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어떤 열정이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꺼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긴급한 어떤 인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프란체스카 페루치님. 감사합니다, 좌장님. 그리고 다른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영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터의 가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공공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대중들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인구 그룹 그리고 권역에 대해서 정책 기반자들이 데이터야말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대중들이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통계 체제로서 정말 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가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개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는 보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분산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통계 커뮤니티는 데이터의
가치와 데이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 연설에서도 사뮤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더 데이터 사용에서 성공을 거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성공적인 국가는 항상 빠르게 대체 방식, 새로운 데이터 수립 방식으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입니다. 저희는 늘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국가 통계 기관으로서 다른 데이터 체계에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 통계 기관으로서 민간 분야와도 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새로운 데이터 툴이나 데이터 솔루션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긴밀하게 보건 체계와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ICT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저희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2분을 안 넘었길 바랍니다. 네, 거의 2분 딱 맞추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카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니까요. 저도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발표 중에서 통계의 가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취해진 와중에서도 그 국가 통계 체계의 기본 역할들은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들이 통계 운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특히나 통계 운영이라는 것을 필요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준비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의 라운드를 마치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님과 먼저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를 하시면서 국가통계기관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국가통계기관의 통계 업무가 좀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콜롬비아 통계 체계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변화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미래에 계획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들과의 통합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Opportunity of sharing that. 이런 기회를 일단 주셔서 The opportunity 감사하고요. to share about what 이번 기회를 빌려서 and what 무엇보다 going to be 이제까지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고 effective 앞으로의 어떤 접근법, 앞으로의 보다 전향적인 우리 접근법, 국가통계 시스템의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철학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가통계 시스템,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미션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취할 수 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어떤 위생 조치라든가 락다운 조치 같은 것을 취했고 저희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모빌리티나 여러 가지 이슈, 즉 콜롬비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또 지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기능을 통계청에 주어진 임무를 이런 팬데믹 와중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저는 이와 같은 접근법이 수립이 돼야지 우리가 제도적인 기관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할 때 뭐 혁신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긴다고 할 때 혹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할 때 이것을 뭐 전화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시각의 통계를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결정권 내릴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대면으로 서베이를 할 것이냐 이런 결정도 있죠. 저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은 전체 데이터 생태계에서 이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저희가 현재 어떤 제도적인 국가 통계 시스템의 제도적인 효율성, 이 효율성을 예를 들어 어떤 품질 보증 프레임워크를 통합함으로써 혹은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계 시스템에 녹여낼 수 있을까, 함께 융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개선된 접근법을 취해서 데이터는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에 기술은 현재 정말로 스마트하게 첨단 기술의 어떤 툴로서 우리가 대체 자료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스크, 만약 우리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의 그런 리스크는 아마 훨씬 더 가속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굉장히 여파가 클 수 있습니다. 통계 시스템, 특히 행정 자료를 이용해서 우린 더 빨리 통계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통계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관련 부처나 혹은 민간 분야와의 협력도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기반한 혹은 사회 시각적인 여러 서베이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구적인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가속화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원의 그런 통합을 보다 가속화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이른바 핵심적인 어떤 성과죠. 그리고 공식 통계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중요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어떤 건전성이라던가 목적 부합성이라던가 우리가 공식 통계 이런 특성을 파악할 때 원칙 준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저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략적인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런 통계 업무를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재고하고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상이 깊고요. 제가 특히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어떤 기관적인 효율성입니다. 운영상의 지속성, 동시에 어떤 품질 보증 프레임워크, 아마 다 아시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에 어떤 리스크 평가의 프레임워크를 보는 것. 제가 아마 다음에 저희 아태지역 포럼이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열리게 되는데 후아님께서 좀 참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많은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정말로 많은 이들이 특히 각국 통계청장들이 큰 관심을 아태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주제고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권역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시죠. 올란도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아까 전달을 해주셨어요. 일단
새로운 공간 통계 정보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계시는 권역에서 이런 종류의 그 정보 통합을 하시려면은 많은 그 통계 기관들이 동일한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기존에 같이 그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일하지 않았었던 국가들은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 에스캅 권역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one of the main issues that we wanted 저희가 since 2017 is what 2017년부터 EMA 클락에서 주요한 주제로 into the statistical 다루고 있었던 것이 기존의 regional advisor 데이터와 기록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work with 저희는 this project to 이 프로젝트를 the 이행함으로써 continuity in terms of incorporate the 연속성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 그리고 또 공간정보 프레임워크를 각국의 통계위원회와 UNDGI에서 채택을 함으로써 연속성을 가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EMA 클락에서는 통계국과 협업을 했고요. 더해서 역량 수립 활동을 했고 또 공간정보 사이트와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it is in this regard so we have been 이런 맥락에서 conference of the Americas 저희는 아메리카 year by year in our 통계 포럼을 개최를 하고 during the 매해 연간 단위로 통계위원회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에 아메리카스 통계위원회 미팅에서 UNDGIM과 같이 협업을 하는 그 공동회의를 열었고 또 공간정보 통합 프로세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펀딩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 계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로 통계청 안에 포탈 사이트를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 국가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게 4월이었고 지금은 조율 단계로서 7개 국가가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요. This kind of coordination. 조율의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통계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통계청들이 같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임라인을 수립을 하고 프로젝트를 완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또 이 과정에서 조율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캅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연계해서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UNESCAP에서는 저희의 그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란도님. 제가 이 시점에서 올란도님하고 올란도님의 팀에게 워낙 좋은 협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사실 저희가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출장을 다니기도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란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에서 각 국가통계청과 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차원에서의 협업을 할 때에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원과 자원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 혹은 지역 기관들이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이 권역 기관들이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유관 기관들이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다른 국제 기구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는 파워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엔 기관들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란도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제나님, 프란체스카님 이 두 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번 여러분께서는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면서 활동하면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보다 회복력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특히 앞으로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대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지안나님. 네, 4분 드리겠습니다. Thanks, Ricky. One of the first things I want to highlight 첫 번째 제가 is that 강조하고 I 싶은 것은 really think we've seen 저는 that resilience resides 회복력은 in part in people. 사실 사람들 내에 다 존재합니다. If people the skills,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킬이나 민첩성이나 개방성, 그리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조직의 일원이고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죠. 또한 창조력 그리고 탄력성 있게 다른 이들과 팀워크를 하는 것. 이런 힘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 업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요. 공식 통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측면, 어떤 역량에 대한 그런 강조가 다른 어떤 기술적인 스킬보다는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인간적인 어떤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고 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스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안님께서 첫 번째로 공유해 주신 레슨인데요. 이것을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도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서로 동료들 간에 배우는 것의 가치와 또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회복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호 간의 작용이 있어야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쳐본 사람만이 내가 혼자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진정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이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행정자료의 그런 협업 면에서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도 많은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팀은 어떤 현재 통계청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나 같은 경우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어봤다.
and see what 그렇기 that 때문에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워크숍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기도 하지만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른바 피어 네트워크라 하죠. 동료들 간의 그런 네트워크에서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로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환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신뢰야말로 어떤 공식 통계의 근본 원칙에서 핵심적입니다. 국가통계청은 물론 당연히 이런 신뢰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특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대체 자료원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 프레임워크는 사실 어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역할이나 혹은 가치는 하지만 정책 입안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데이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히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인종과 관련된 어떤 정의 혹은 뭐 사법의 정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역 그리고 국가, 지역적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퀄리티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품질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을 하고 다룰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회복력에서도 중요한 게 신뢰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의 세션을 해도 좋을 만큼 많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의 공유, 뭐 대체 자료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버넌스 이슈가 있다면,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버넌스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제가 보기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의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보더라도 이런 데이터 공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할 텐데요. 다만 국가통계청이 맡은 주요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스튜어드십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어떤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마 향후 10년이 넘게 계속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프란체스카 님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4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Rick. Well, what we have seen over the pandemic as we worked with partners and we engaged.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But 했는데요. I would say also during the first 6 year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 SDG를 지금 실행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것은 결국에는 회복력의 구축과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효과적인 데이터 저장과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역량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도국을 지원을 해서 통계나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통계청은 데이터 공급 기관들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밀성과 데이터
보호성을 같이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 이런 법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을 수립을 해서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접근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ata for Now라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젠나의 GPSTD나 혹은 저희 다니엘님이 계시는 그런 통계청도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SDG의 프레임워크가 아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데이터를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다른 통계 체계들이 갖춰야 하는 것들, CRBS,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 국가의 40%가 충분한 등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조하고 또 회복 탄력성이 있는 CRBS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통계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계 체계에 통합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기민하고 회복력 있는 통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을 같이 세워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거버넌스 조율 시스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국가통계청, 국가통계체계, 그리고 공간정보기관, 그 외에 유관 기관들이 같이 전부 합류를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기관들이나 혹은 재난위기 경감 기관들 그리고 보건기관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부 다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이죠. 4분 마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완벽하게 시간을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카님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대라는 이슈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국가통계체계에서의 토대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에게 분명히 이런 올바른 토대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프란치스카 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데이터 가치야말로 모든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토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자원도 그렇고 또 기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는 의제입니다. 그래야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 부분에서도 벌써 인구 통계도 마찬가지고 올해 11월까지 1차적으로 완료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모멘텀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기초 토대가 되는 통계 체계를 잘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카 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가장 기본 통계조차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수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공표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런 기본 토대가 있을 때 그 의미가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란치스카 님 감사하고요. 자, 이제 빠르게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한 듯도 한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여러분께 2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중할 이슈는 약간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토픽, 회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각자 네 분께 두 가지 중요한 측면, 데이터 생태계를 회복력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데이터 생태계에서는 두 가지가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 생산 업무의 지속성, 재난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서 세션에서 언급되었던 것 혹은 다른 패널분들께서 지난 1시간 정도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다 똑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호안님. 첫 번째로 시작해 주시죠. 자, 2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this is, 네, 감사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This is, 정말로 너무나 the most important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conversation. 오늘 나누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Francesco was mentioning 프란체스카 펠루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회복력, clearness, 회복 탄력성은 저는 어떤 기초 통계 시스템의 그런 토대 그리고 데이터 어떤 생태계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데이터 생태계 안에서는 명확성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 제공하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도 투명성,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러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생태계 안에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더들과 그리고 그 추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이네이블러를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대화를 나누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떤 그런 데이터 생태계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런 조정의 과정에서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은 UN 통계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통계청의 한국통계청의 어떤 지도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 콜롬비아 통계청에서도 통계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른바 한국통계청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저는 이것이 혁신과 그리고 학습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지역 통계 컨퍼런스도 또한 개최되는데요. 이런 것이야말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생태계의 회복성을 우리가 증진하기 위해선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주요 테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통계를 생산해내지만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회의 대상들,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들, 저는 이런 팬데믹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통계의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었죠. 데이터를 자칭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이라는 접근법,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힘의 측정, 이와 같은 복잡한 시기 시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이렇게 시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공식 통계 커뮤니티도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우리 통계 생산의 주체다, 중심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력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생태 시스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아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른바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앞서 제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굉장히 좋은 상호 보완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킬에 기반한 인간적인 측면을 통계 시스템에서 봐야 된다고 하셨죠? 올란도님,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회복 탄력성,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분 드리겠습니다.
see the data ecosystem resilience first, 데이터 생태계의 유연성에 at least we have to 대해서 know what to do, go 저희는 back to normality, to the continuity.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국가통계청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그것도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위원회로서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아는 것, 그 방식을 알아서 각 국가별로 또 유엔에스캅과 에클락 그리고 통계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표준화된 절차를 각 국가별로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각 국가별로 굉장히 명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표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나 표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새로운 통계법을 정부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권역을 보면 대여섯 개의 국가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법을 개정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통계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란도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권역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을 소집을 하고 또 이미 추천을 받은 우수 사례들, 경험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란도님 감사합니다. 네, 지아나님 발표 말씀해 주시죠. 최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조력 환경입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규제 환경뿐만 아니라 스킬이나 역량 구축도 필요하고요. 파트너십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은 팬데믹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라든가 인간의 스킬입니다. 신뢰도 아까 말씀해 드렸죠. 저는 아마 새로운 어떤 통계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에서 새로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일반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일반 시민들은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데이터의 생산과 그리고 수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에이저신들을 더 확장시켜서 보는 것이죠. 저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되어야 되고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되어야 되고 여러 그룹과 그리고 커뮤니티도 훨씬 더 이해가 증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커뮤니티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시스템이 더 간결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같은 기초 시스템에 대한 지지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고요. 데이터 스튜어드에 대한 역할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튜어드십의 그런 역할, 기능은 전체 국가 통계 시스템에 걸쳐서 점점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나님 발언 감사합니다. 저도 앞서 해주셨던 말씀 다시 생각이 납니다. 회복 탄력성은 사람들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국가통계기관에서는 이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회복 탄력성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을 한층 더 회복 탄력성을 개선을 시켜서 이런 데이터가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좋은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프란치스카님. Yes, thank you, Rike.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저는 Aspects of resilience. 이미 회복력과 관련해서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 몇 가지를 이미 언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데이터 상호 운용성 그리고 데이터 권리 이 두 가지 데이터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아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고 데이터 자료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새로운 재료원을 사용했을 때도 빠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The resilient data systems are 회복력 있고 유연한 데이터 체계는 of the population. 저희가 모든 주요 인구 그룹을 전부 다 포용했을 때의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취약계층들은 가장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인구층입니다. Foundational system.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체계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CRBS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된 조사 서비스를 보면은요, 또 WHO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이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지표가 없기도 하지만 전화나 모바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자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의 운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팬데믹에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 분쟁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카님.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도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했었던 아주 재미있는 논의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재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재미있었던 것이 자연재해라는 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없다라는 것이었고 어떤 재해나 재난이든지 사람, 경제, 그리고 환경에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로서 어떻게 조직력을 확보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재난은 또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 체계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프란체스카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가장 취약한 인구 계층이 있다. 근데 그 계층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체계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체스카님의 언급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청중들로부터 별도로 질문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중과의 Q&A는 못하게 됐으므로 저희 패널의 전문성에 기대서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도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 라운드 테이블을 잘 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를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 라운드는 조금 창의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변화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특히 또 미래에도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2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후아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제까지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네, 후아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Ricky, and congratulations. 저자님 감사합니다. for an excellent 우선 role of the moderating this 오늘 important 좌장님을 너무나 잘 해주셔서요.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several stages in the value of 우리는 that we have 점점 이제 논의가 진행될수록 더 알찬 그런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very clear that we would like 저는 see happen 그리고 우리는 is that 지금 상황을 봤을 때 provide our society 우리가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evidence-based 근거에 기반한 grasping 어떤 상황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통계의 가치를 근거를 기반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카 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starting to see that 이제 사회가 if data is limitless, 이런 데이터가 제한이 없다는 것, 데이터의 무한한 역량, 그리고 공식 통계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큰 경력이 되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공식 통계의 가치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가치, 목적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세분화된 데이터, 그리고 어떤 형평성에 보다 신경을 쓰는 뭐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그런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하죠. 우리가 아주 어떤 건전한 어떤 원칙을 갖고 행동할 때 이런 모든 현상은 가능합니다. 스마트하면서도 혁신적으로 대체 자료원을 통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는 것 중요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함께 국제통계사회가 함께 일함으로써 UN 통계처가 이제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겠고요.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서 저는 우리의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통계사회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어서 사회에 다가가는 것이죠. 공식 통계의 가치의 진가를 인정을 받고 공식 통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개발로 나아가고 훨씬 더 강력한 사회로 거듭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에클락의 롤란도님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Thank you, Ricky. And I'm going to talk 네, about 감사합니다, 저장님. regional perspective in 저희도 my guest
저의 경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 사무실 그리고 사무소, 권역 기관들은요, 통계적인 관점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 권역 국가들마다 팬데믹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 사이에서 저희가 조율자의 역할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각 국가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계 부처들 간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는 민간 분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권역기관으로 당연히 그때도 조율자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 이동통신사와 통계기관이 같이 협업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콜롬비아, 멕시코, 다른 국가들이 이 권역 안에서 그 효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 분야의 기업들이 통계기관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데이터를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모두 다 같이 교훈을 얻었고, 어떻게 해야만 협업의 효율이 더욱 좋아지는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역 국제기구들이 좀 더 빠르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조율자의 역할을 해서 권역 내의 회원 국가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저희가 5개의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70개의 웨비나를 조직을 하면서 역량 수립 교육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네, that. 감사합니다, 올란도님. I'll hand it over 자, to 그러면 Jenna 다음으로 for 제나님입니다. some futuristic thinking. Jenna.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고, 의견을 나눠주시죠. 저희가 오늘 많은 내용을 논의를 했는데요. 전략적인 투자의 중요성이 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나 혹은 어떤 주체로서 결국에는 적정한 분량의 자원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재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스마트하고 그리고 보다 상호 운용성이 있고 보다 역량이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다양한 그룹 간의 파트너십이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전체 전략을 본다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야말로 전체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인 투자가 따라야겠죠.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 저는 이것이 제가 제안드리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I've just underlined 감사합니다. the word strategic on my note. 전략적인, 지금 제가 노트패드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Last round for you. 네, 프란체스카님, 마지막 라운드의 마지막 연사가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제 꿈도 제나님의 꿈이랑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터에 투자하는 방식 말이죠. 사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데이터를 성별로 세분화를 한 국가들은 한 17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는 방식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방식의 기금 모음, 그리고 기금 활용, 그리고 국내 자원의 최대한의 활용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때입니다. 완전한 디지털 진화를 통해서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통계인들은 이런 모든 프로세스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재산입니다. 자산이고 데이터 생산은 당연히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란체스카님 감사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를 결론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걸맞는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위기에서 그리고 팬데믹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교훈을 공유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주 많이 배웠다라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예정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마지막 좌장으로서의 멘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청중 여러분들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너무나 훌륭한 패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많이 배웠기를 바랍니다. 서반구에 계신 분들께는 좋은 밤 되시라고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계신 분들께서는 나머지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훌륭한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력과 관련해서 견조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ICOS 회의의 세 번째 날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서울 3시 반, 제네바 아침 8시 반, 뉴욕 아침 3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